여러분, 차트를 보다 보면 이것 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건지, 도대체 이런 종목은 누가 미리 잡는 건지 항상 나만 넣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한가나 급등주가 쏟아지지만 정작 그런 종목은 내 계좌에는 없죠.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작전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죠. 이미 이전부터 차트 안에서는 이상한 흔적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만약 우리가 급등이 나오기 이전 작전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눈치채고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상한가를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상한가가 나오기 이전 안전하게 매수해서 급등이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매매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세력들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 세력이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나타나는 차트의 변화, 그리고 작전주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몇 가지 신호만으로 작전주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매매 기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큼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전이 들어올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 작전주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작전주란 소수의 세력이 큰 자금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미리 매집하고 재료와 수급, 심리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큰 변동성을 만드는 종목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매수세를 유도해서 판을 만들고 움직이는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전주를 찾기 위해선 세력의 입장에서 세력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약 300억 정도의 자금으로 작전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력들은 본인들의 마음대로 주가를 주무르고 싶어 하겠죠. 이 말인즉 내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게끔 종목이 가벼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수백억 조에 달하죠. 이 말인즉 세력들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00억만으로는 삼성전자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기란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럼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어떨까요? 유통 주식수가 적고 시장에 풀린 물량이 많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만으로도 가격을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에서는 3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 거래대금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수준인 종목이 있다고 하면 이 종목에 300억의 자금이 단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물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가격을 눌러서 매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을 지켜주거나 의도적으로 깨트릴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차트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들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선호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이란 주가를 무조건적으로 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눌러야 할 때 누르고 흔들어야 할 때 흔들 수 있고 개미를 털어야 할 때 털 수도 있고 관심이 붙었을 때 빠르게 띄울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야 작전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공략한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세력들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목이 가벼워야 하죠. 종목이 가볍다라는 건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전주는 대부분 중소형주 종목들에서 자주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작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기 위해선 가장 먼저 봐야 될 조건들이 이 종목은 세력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크기인가를 가늠해 봐야 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잡아도 이미 절반은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이 주식이 멀쩡한 주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넘기곤 하는데요. 반대로 세력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한 번 사고 끝나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력들에게 멀쩡한 주식이란 어떤 종목들일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아야 되고요. 적자 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차트보다 먼저 보는 기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력들은 왜 재무가 좋은 종목을 고를까요? 300억이라는 자금으로 작전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만 쓰고 빠지지 않죠.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 길면 1년 이상 장기간 종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세력들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을 매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가 안 좋은 기업, 적자 기업들은 항상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죠. 대표적인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신주유수권 부사채 발행이나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감사 의견 문제라든지 심하면 상장 폐지 리스크까지 이러한 모든 악재들은 세력이 아무리 차트를 관리하고 싶어도 한번 터지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20%나 30% 하한가까지 직행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세력들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매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들을 사는 개인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물량을 던질 수도 없고 가격을 지킬 수도 없고 계획했던 시나리오가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장기간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망할 걱정이 없고 갑작스러운 악재 가능성이 낮고 회사 자체가 최소한의 안정성을 갖춘 종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봤던 몇 배씩 갔었던 종목들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우량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재무적으로 큰 리스크가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력들도 안심하고 물량을 오래 들고 갈 수 있고 개인들도 망하는 회사는 아니겠지라는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승 추세가 오래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조건을 좀 정리해 보면 가격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 물량이 적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망할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을 선호하겠죠.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으며 적자 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검색창에 0150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대상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 보이는 제외 종목들을 모두 클릭해 준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에다가 시가총액이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아래 보이는 시가총액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설정값을 수정해 줄 수 있도록 화면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우리는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설정값을 1000억 미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10억 원 기준이니까 100 이하라고 입력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을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는 조건값이 설정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똑같이 검색창에다가 매출액, 아래 매출액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설정값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창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최근 결산 기준으로 700억 이상이면 세력들도 안심하고 장기간 매집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700억 이상으로 설정해 준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보율인데요. 세력들도 일반 투자자들처럼 돈 많은 기업들을 좋아하겠죠. 그럼 당연히 돈 많은 기업들은 무상증자와 같은 호재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3년 평균 700억 이상의 종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조건값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세력들은 영업이익률도 높은 회사를 좋아하겠죠. 그럼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의 기업들을 찾아줄 수 있도록 5 이상으로 설정해 준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검색해야 되니 가격 조건을 검색하셔서 주가 범위를 클릭해 준 다음 1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조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채 비율을 검색하셔서 최근 결산 기준 부채 비율이 50% 이상의 조건을 추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 비율을 50% 이하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건 값을 모두 설정했으니 검색 버튼을 눌러보면 수많은 종목들이 찾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이 종목들이 재무가 얼마나 좋은지 기업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S홀딩스라는 종목이 떴는데요. 시가총액은 800억이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1300억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종목의 차트를 보면 벌써 작전이 들어와서 슈팅이 이렇게 5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면 무림SP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입니다. 매출액은 2200억 정도이며 흑자를 계속 내고 있고 부채가 낮고 유보율이 높은 좋은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종목도 차트를 함께 살펴보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만들어준 다음 이후 행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왔고 2차 매집 이후에도 또다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세력들이 주무르기 쉬워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지금까지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고 재무가 멀쩡한 기업들은 이미 세력들이 한 번씩 손을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언젠가 한번 슈팅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올라간 차트에서 종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이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구나, 이 종목은 조만간 더 큰 시세로 올라가겠구나와 같이 매수 후에 상승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을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비밀은 매물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는 매물대의 비밀에 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다 보면 꼭 이런 구간 있죠.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구간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구간을 박스권 혹은 매물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털리고 나가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지뢰수가 아닙니다. 이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심리 함정 구간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주가가 급등한 뒤에 이후에 추가 상승 없이 일정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만 반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이제 조정이 오겠네, 팔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그러한 순간부터 조용히 물량을 쓸어담기 시작하는데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캔들은 서서히 좁은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딱 보기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이건 폭풍 직전의 신호입니다. 이런 매물 소화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개인들은 불안해하죠. 왜 안 올라가지? 이거 여기에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그렇게 던지는 순간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매물 소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든 물량을 소화한 뒤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폭등의 신호가 터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박스권을 이용해서 급등주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바로 이러한 구간이 세력들이 그 안에서 개미들의 지루함과 공포심리를 자극해서 물량을 강제로 털어내면서 다음 폭발을 준비하는 물량 확보의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을 단순한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시다 보면 매물대 소화가 끝난 종목이 잘 간다, 그러니 매물대를 잘 소화한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대란 무엇이고 이 박스권이 생기는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박스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주식이 상장된다라고 하면 단 한 주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종목들은 매일매일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움직임 속에서 누군가는 팔았고 또 누군가가 샀었던 행위가 그대로 이렇게 차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물대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매물이란 것은 내놓은 물건을 뜻하는 것이고 매물대는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몰려있는 구간을 뜻하죠. 세상의 모든 물건은 희소해져야지만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살려고 하지 않고 팔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어려운 구간, 즉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대를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구간들, 팔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팔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구간인 매물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매물대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만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상승하겠다는 희망을 가졌을 만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직전의 정고점입니다. 특히 이때는 몇 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혹돼서 마지막 열차에 탑승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 구간이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만한 구간들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만한 구간이 어딜까요? 바로 이 구간이죠. 지금이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차트를 봤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닥이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이 구간이 당일이라고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보유 중인 주식이 손실 중인 상태이므로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조금만 수익이 나거나 원금만 회복되더라도 매도하겠다라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이런 구간에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상승할 거라는 희망을 가졌을 만한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상황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상승을 출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매도대기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쉽게 상승하지 못하게 되고, 상승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은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악성 매물대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선 한 번만에 곧바로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캔들이 피레침을 만들면서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이후에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 매물들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장기이동 평균선 위로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탔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보유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거래량을 봤을 때 전일 거래량의 몇 배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주도 세력과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 매수자, 그리고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매물대의 손바뀜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개미 털기하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 이 종목은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최소한 몇 배 갈 거다, 아니면 몇십 배 갈 거다라는 희망을 품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이미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돌파 실패에 대한 실망을 여러 번 겪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페이크다, 그냥 본전에 왔으니까 팔고 다른 걸 사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든 매도든 엄청난 많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그 결과 엄청난 매물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했었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또다시 악성 매물대가 돼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이 가격만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앞전에 수많은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쌍봉을 만들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매물대가 뭔지, 매물대를 구분하는 방법과 매물대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봤으니 이런 매물대를 소화시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 종목은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 탈 없이 몸에 잘 흡수가 됐다라는 뜻일 겁니다. 매물대도 마찬가지로 주식에 있어서 잘 소화시켰다라는 것은 앞전에 쌓여 있었던 물량들, 즉 새로운 매수자들이 이전에 매수했었던 사람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받지 않고 주가가 잘 올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매물대를 잘 흡수한 종목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에서 체결장을 봤을 때 크게 매수하면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매도세보다 매수세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기 더욱더 쉬워집니다. 큰돈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더 상위의 정보를 갖고 있거나 또는 더욱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갖고 투자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서 시장가로 일괄 주문이 크게 나오는 경우를 늘 집중해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체결 강도를 봤을 때 100%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해주면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시세 탄력이 붙게 되면서 더욱더 상승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매물대를 잘 소화해준 종목들은 앞전에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하기 쉬워지고 더욱더 빠르고 그리고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매물대를 잘 소화해준 종목들은 장기이동 평균선인 121선을 돌파해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121선을 돌파해주면서 나왔었던 이러한 고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돌파 당시 상당한 매수세의 유입이 확인된 종목들의 경우 세력들이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준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에 물량 소화를 마친 종목들은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지 추가적인 종목들의 예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흐름에서 사람들이 바닥이라고 희망을 가질 만한 구간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준 이후에 횡보하게 되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쌍바닥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줬으니까 저점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 캔들도 이평선 위로 올라주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바닥을 잡고 상승하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되면서 이런 구간에 다시 매수로 유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본전 심리
그리고 매도대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평균 거래량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시죠? 그럼 이 직전 고점 구간은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신규 매수자와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가짜일 거다, 실망하는 매물과 원금 회복하면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본전 심리 매도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손바뀜이 나타나게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마지막 개미 털기로 물량을 모두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1년의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난 종목들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면서 대시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 소화를 끝낸 종목들의 패턴은 주가가 121선 위에 위치했고 121선 위에서 갱신했었던 이 고점을 다시 대량 매수세를 통해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이전의 매물대에 물리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정석적인 매물대 돌파 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의 패턴입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틀에 박힌 패턴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종목도 보여드리면서 이 패턴을 눈에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흐름에서 사람들이 바닥이라고 희망을 가질 만한 구간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횡보하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쌍바닥을 잡았고 주가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 캔들도 이평선 위에 올라와 주는 이런 양봉 구간이 나왔을 때 바닥을 잡고 상승하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되면서 다시 매수세로 유입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전에 물려있었던 사람들의 매도대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121선을 돌파해주면서 매물대의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하죠.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평균 거래량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직전 고점은 이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신규 매수자와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가짜 상승일 것이다, 실망하는 매물과 원금 회복하면 팔겠다라는 본전 심리 매도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손바뀜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마지막 개미털기를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실망 매물을 모두 받아내면서 매물대 소화를 모두 끝낸 종목들은 저점 대비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면서 대폭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앞전에 모든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이런 박스권 돌파해주는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박스권을 의미있게 돌파해주는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을 이용하면 편하게 종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패턴의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조건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검색창에 0150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창에 보이는 조건 검색식 세로 작성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왼쪽에 보시면 돋보기 옆에 조건식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시가총액이라고 검색하셔서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가총액에 대한 조건값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창이 활성화되게 되죠. 자, 그럼 오른쪽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체크 버튼을 눌러주고 앞에는 10억, 뒤에는 2100억을 입력해서 이렇게 설정 완료되면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건을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똑같이 조건 검색창에 신고가라고 검색해주고 아래 스크롤을 내려보면 신고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주기 영봉정 기준의 고가를 종가로 바꿔주고요. 오른쪽에는 5봉중 신고가가 아니라 40봉중 신고가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건값을 설정해주고 난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와서 거래량 비율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아래 보시면 거래량 비율 가로치고 N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똑같이 스크롤 내려서 거래량 비율 N봉이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주고 나서 오른쪽에서 1주기 1봉정 거래량 대비 0봉정 거래량 비율을 500% 이상으로 설정해주고 나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간 내 거래량 비율이라고 검색해주신 다음 아래 기간 내 거래량 비율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봉전 기준 39봉 이내 전봉 거래량 대비 500% 이상 조건으로 설정해 준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내 등락이라고 검색하셔서 아래 보이는 기간 내 등락 봉수를 클릭해 준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주기 1봉전 기준
39봉 이내에 한 봉이라도 상한가 발생했었던 종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값을 수정해주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 검색창에 캔들 연속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에 있는 캔들 연속 발생이라고 버튼을 클릭해주면요,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주기 0봉 전 기준 한 봉이라도 양봉이 연속해서 발생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값을 입력해주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조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검색창에 주가이동 평균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주가이동 평균 비교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아래 보이시는 주가이동 평균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주기 0봉전 기준 종가이평 1 다음에 부등호를 왼쪽으로 입을 벌리게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가이평 20을 122평으로 바꿔준 후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창에 거래대금이라고 입력하시면 아래 거래대금이 나와 있죠. 그럼 이 버튼도 똑같이 클릭해주고 나서 왼쪽은 만이라고 입력해준 다음 오른쪽은 최대값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값으로 신고가라고 검색해주시고 아래 보이는 이 신고가를 눌러주시면 1주기 1봉 전에 고가가 아니라 종가로 바꿔주시고요. 5봉 중 신고가가 아니라 39봉 중 신고가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값을 수정해준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건값은 모두 다 입력을 완료했고요. 조건식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입력한 조건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C와 D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있는 괄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엔드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OR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알파벳 U와 F 역시 드래그 해준 다음 오른쪽 가로 버튼을 누르고 엔드를 OR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검색시 위에 있는 대상 변경을 눌러서 여기 보이시는 제외 종목을 모두 다 체크해준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이렇게 조건 검색식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물대 매매 기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많이들 헷갈리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으로 검증된 매물대 매매 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셨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괜찮은 매매 기법이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실전 매매에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보려고 하면 어떤 종목은 잘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기준에 부합해도 쉽게 상승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선정을 잘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종목과 같이 당일 급등 이후에 매물대 구간에서 모든 매물을 소화해주고 나서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종목들을 당일 실시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드리고 있는 책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매물대 돌파 매매 기법 이외에도 세력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수백 가지 단타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시간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원 정도 매수했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948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 해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번 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